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78세이고 아름다운 내 손주의 할머니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몇 달과 제 가족을 영원히 바꿀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혔다는 아픔을 느껴본 분이라면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서 자식들이 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의 눈물 젖은 얼굴과 더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들으니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 제 마음에 꽃이 피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제 손을 잡고 엄마,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찾아뵐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추도식 중에도 그들이 계속 휴대폰을 힐끗거리고 예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례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와서 제 작은 아파트를 웃음소리와 테이크아웃 음식 냄새로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10대 딸과 함께 와서 아빠의 물건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직 35의 미혼인 막내 종수는 가장 오래 머물렀고 때로는 주말에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초기 방문 기간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이 다시 가까이 있어 식사를 함께하고 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제 미래에 대해 엄마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제가 바로 거기 앉아 있는데도 속삭이듯 말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 관리해야 할 책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특히 긴장감 넘쳤던 가족회의에서 그들이 제 아파트를 팔 계획을 논의한 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 관리해야 할 책임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시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이 미국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척했습니다. 순자, 다들 장례식 후에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삶이 바빠지면 약속은 잊히는 법이지 위씨 아주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찾아오잖아. 우리 아들은 2달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어. 제 친구들이 자식들의 집매각 및 요양원 입소 계획을 듣고는 분개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식들을 키웠잖아. 김씨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기분도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어?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민호의 변명은 항상 일이었습니다. 그의 건설회사가 확장 중이라 가족을 부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딸의 대학 입시 시험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수는 단순히 전화도 잘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후 남은 반찬으로 가득했던 냉장고는 서서히 비워졌습니다. 저는 혼자 식사하는 일이 더 잦아졌고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제가 한 사람을 위해 식탁을 차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했지만 제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위기나 명절에만 보여질 때 번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을 깨뜨립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바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건강검진 중에 박 의사 선생님은 제 세상을 뒤흔들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여사님, 유감스럽게도 검사 결과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암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더 공격적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치료 옵션, 시간 계획, 그리고 제가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동안 방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손을 떨면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를 받으면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서너 개월 정도일 겁니다. 저는 멍하니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너 개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하지만 그날 저녁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의 졸업사진, 결혼사진, 손주들의 첫걸음마 사진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얼어붙은 미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너희 교육비를 벌기 위해 2가지 일을 했던 엄마를 잊어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미 모두를 놀라게 할 어떤 것에 대해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상처를 주겠지만 저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앙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늦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제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저는 정기적으로 은행을 방문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아무도 모르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축을 모두 현금화하고 남편이 준 보석들을 팔고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대해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순자, 말해야지. 그들은 내 자식들이야.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씨 아주머니는 제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잃어봐야 깨닫는 법이야. 몇 달이 이상한 고독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민호의 사업은 성공했는지, 수진의 딸은 시험에 합격했는지, 종수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제게 알려주기 위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야위고 약해졌지만 그들 중 누군가가 잠시 들렀을 때에는 잘 숨겼습니다. 수진이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했을 때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제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관절염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끝난 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병을 숨긴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것이 단지 제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족,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암은 박 의사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넷째 달이 되자 저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가정부 최 씨를 고용하여 저를 돕고 때가 되면 옆에 있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녀만이 제 상태와 마지막 계획에 대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가을 어느 날 오후 발코니에 앉아 나뭇잎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막내 종수였습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장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사왔어요. 옛날처럼 같이 요리해 먹을까요? 그의 간절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은 거의 찢어질 듯 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뻔했습니다. 암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리웠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제 와서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후 내내 함께 요리했고 그 몇 시간 동안은 그가 어렸을 때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며 하루 종일 제잘거리던 옛날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곧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후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마무리했습니다. 2주 후 최 씨는 제가 평화롭게 잠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제 침대 옆 탁자에는 세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와 변호사를 위한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호, 수진, 그리고 종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마침내 너희 아버지와 함께 평화롭게 있단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며 내 마지막 몇 달을 매일 너희들 생각하며 보냈다는 것을 알아주렴. 나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팠단다. 너희 모두 중요한 삶으로 바쁘니 죽어가는 엄마를 돌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이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렴.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사랑으로 그렇게 했단다. 하지만 나는 또한 이 선택을 통해 너희에게 가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었단다. 내 장례식에 관한 지시를 변호사에게 남겨두었단다. 너희 모두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기에 간단하게 치를 거야. 하지만 장례식 후에 너희 각자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에 대해 알게 될 거야. 나는 모든 저축을 포함하여 너희 아버지의 유품을 팔아서 얻은 돈까지 모두 사용하여 너희 자녀들, 즉 나의 손주들을 위한 교육기금을 마련했단다. 민호, 너의 두 아이는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거야. 수진, 너의 딸의 교육은 대학원까지 확보되어 있단다. 종수, 내가 언젠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들의 교육기금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이 돈은 너희가 언젠가 너희 자녀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즉 너희 자신을 매주 최소 한 번은 방문하겠다고 약속해야만 사용할 수 있단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기면 그 돈은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비밀리에 봉사해왔던 지역 고아원에 기부될 거야. 너희가 후회로 나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지만 이 교훈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란다. 나타나는 것이고 시간을 내는 것이고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란다. 서로를 보살펴주렴. 바쁜 삶이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갈라놓지 않도록 하렴. 사랑을 담아 너희 엄마로부터. 장례식은 정말 간소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을 설명하도록 지시받은 박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제 병에 대해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들의 도움 없이 마지막 몇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깨닫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제 변호사가 유언장의 조건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설립한 교육기금은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손주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만큼 충분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모든 것을, 심지어 작은 저축과 보석까지도 처분하여 거의 볼 수 없었던 손주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것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쓰셨어. 수진이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버렸을 때에도 엄마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셨어. 아직 자녀가 없던 종수는 제가 그의 미래 가족을 위해서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감동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믿지 못했을 때에도 엄마는 제 미래를 믿으셨어요. 그가 형제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방문 요구 사항은 처음에 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저승에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어? 민호가 큰 소리로 의아해했습니다. 종수가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우리 미래의 손주들이 엄마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야? 그 세 명은 그날 제 요청의 글자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존중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바쁜 삶이 그들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죽은 지 6개월 후, 그들은 돌아가며 각자의 집에서 일요일 가족 저녁 식사 전통을 세웠습니다. 이제 10대가 된 민호의 아이들은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거의 알지 못했던 수진의 딸은 잊고 싶지 않은 가족 추억을 일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결국 제가 그에게 말했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만나지 못했던 그 여자와요. 그들의 결혼식에서 그들은 저를 위한 자리를 비워두고 저와 그들의 아버지 사진을 놓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순자라고 지었습니다. 몇 년 후, 민호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 교육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할머니의 희생에 감사하고 가족 사랑에 대한 할머니의 교훈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제 자식들은 이 교훈을 어려운 방식으로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후회를 행동으로, 죄책감을 감사로, 바쁜 삶을 의미 있는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결국 후회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혹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몇 달을 혼자 보냈지만 제 죽음이 가족들에게 서로를 더 잘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은 제 마지막 날들의 제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포옹을 놓쳤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찢어지지만 제 손주들은 제가 느꼈던 외로움을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은 날아오릅니다. 결국 그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붙잡는 것이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지만 항상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